안녕하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 북소리 김경란입니다. 올해로 이제 남과 북이 분단된 지 이제 70년이 됐는데요. 이 분단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분단된 상황에 대해서, 이 현실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고 했을 때는 아, 빨리 통일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뉴스를 저도 안 보게 되고 이러면서 네. 아,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또 우리 다음 세대는 더 하고 그러면서 그냥 통일에 대해서 오히려 무관심하게 된 것 같아요. 솔직히 통일의 목소리를 저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보면 관심이 더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보현 씨도 좀 안타깝죠.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요즘은 이제 학교 같은 데 가게 되면 학생들이 원래 이렇게 한반도인데 지금 현재가 한반도인 줄 아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 우리는 원래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원래 구성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 학생들도 많고 또 이산 가족,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분단이지만 분단 70년째 있었지만 저희 같은 거 이제 새로운 이제 신이산 가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통일이 누구에게나가 다가오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참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걸 맞아요. 떠나가라 그냥 목전껏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할까요? 뭐 딴 것도 많은데요. 일단은 뭐 통일의 목소리 본방사수가 아유, 오랜만에 굉장히 명확하게 네, 명확한 얘기죠. 정답을 얘기했네요. 네, 정답이죠. 네. 그래요. 보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 같은 것도 이제 지연 씨처럼 진짜 올바른 북한을 아는 것 자체가 먼저인 것 같고, 그리고 저를 알아달라는 건 아닌데 이제 먼저 온 세대인 우리 이제 먼저 온 미래잖아요. 저 같은 거는 그래서 그 탈북민들을 먼저 감싸고 그들과 함께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 갈 때 그게 이제 먼저 가는 통일이 할까. 먼저 통일이 여기서도 안 되게 되면 조금은 어려워서 저희들 이쁘게 봐주고 도와주십사. 그래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이겁니다. 이 통일을 어떻게 꿈꾸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통일 코리아 협동조합의 백이찬 이사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미 온 통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통일 코리아 협동조합, 청와대 정책조정 및 동북아 비서관, 남북 정상회담의 실무진 등 통일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정책 전문가 백이찬 이사장.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통일 코리아의 비전과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나누고 있습니다. 백이찬 이사장의 통일을 향한 열망, 함께 들어봅니다. 네, 이 통일 목소리 저희가 시즌2예요. 예, 네. 이렇게 나와보시니까 어떠세요, 분위기? 네, 분위기가 저는 지난번에 주선혜 교수님이 진행하시던 반갑습니다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젊어지고 또 아주 힘이 있어지고 또 제목조차도 통일 북소리니까 네. 뭔가 이 구체적인 행진이 시작되는 이런 느낌이 납니다. 예. 역동적이고 좀 우렁차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인사를 한 다음에 이제 정말 뭔가 행동을 취해야 될 그럴 시기가 또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통일에 대해서도요. 네, 그렇죠. 우리가 네. 잘 아시다시피 올해가 분단 70년인데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시작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더 이상 분단이 아니라 이제는 통일이 시작되는 그런 북소리를 울리는 그런 올해가 될 수 있도록 이 통일 북소리라는 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소개를 드릴 때 네. 통일 코리아 협동조합의 네.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다라고 네. 소개를 드렸어요. 통일 코리아 협동조합 어떤 단체인지 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또 저희 통일 목소리의 마스코트 보현 씨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단체인가요? 네, 저는 협동조합 해가지고 북한의 협동농장, 협동풀인 줄 알았어요. 나만에도 협동조합이 있어서 농사 짓는 단체가 했었는데 제가 알아본 통일 코리아 협동조합은 2013년 11월 11일 날에 일반 시민들 200여 명이 출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돼서 출범이 된 단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통일 코리아 협동조합 어떤 분들과 함께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네, 금방 잘 소개하셨습니다마는 저희 통일 코리아 협동조합은 통일이라는 것과 협동조합이라는 그 조직 형태를 결합시킨 것입니다.
사실 우리 통일코리아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많은 통일 관련된 움직임이 있었죠. 특별히 우리 기독교권에서는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탈북민과 더불어서 그분들을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정책을 개발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이분들이 좀 모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통일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함께 탈북민과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 또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행해 본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통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 조합원의 한 8, 90%는 크리스찬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1, 20%는 크리스찬의 그러한 여러 가지 활동에 동의하는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아까 11월 11일에 창립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특별한 또 의미가 있죠. 일 4개가 있는 그런 날짜에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통일 준비와 협동조합이라는 형태가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생소한 조합인 것 같아요. 조합이. 그렇죠.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를 만드신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예, 사실은 협동조합에서 보면 가장 유명한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농협이 있고 수산업협동조합이 네네. 있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선키스트라는 오렌지 주스를 만드는 그것도 협동조합이에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바르셀로나에 있는 축구팀도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고요. 아, 축구팀도요? 예, 그래서 거기 여러 시민들이 출자를 해서 만든 거죠. 협동조합을 저희들이 만들게 된 것은 크게 2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협동조합이 우리 어떻게 보면 지구에 존재하는 조직 형태 중에서 가장 민주적인 조직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출자금에 의해서 투표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합원들은 1인 1표를 행사하는 이런 조직이 협동조합이죠. 따라서 저희들은 이 협동조합의 방식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고 민주주의를 익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협동조합은 뭔가 지속 가능한 수익이 창출 가능하다 이런 느낌을 주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후원에 의존하는 어떤 그런 조직보다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생산한 물건을 통해서 수익 활동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경제적 어떤 수익을 내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제까지 출범한 지 한 1년 반쯤이 지났는데 아직 저희들이 재정적 독립을 이루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기본적인 목표는 그런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2가지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이 저희들은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통일코리아 협동조합은 우리만의 뭔가 특별한 뭔가이가 있다 하는 게 참가하는 거?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궁금하면. 큰 차이점은 저희들의 비전이라고 봐요. 저희들이 취지문에서 비전을 담았는데 그것을 슬로건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미 온 통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아주 대북 많은 지원단체라든가 또는 대북 NGO 단체들은 북한을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그 대상을 우리가 지원하든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협력하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말고 이것을 하나로 봐야 되겠다. 통일은 먼 훗날의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통일은 시작되었고 통일은 와서 이제 하나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분단된 상태가 정상이라고 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도 TV 같은 데 보면은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날씨 같은 걸 일기예보를 할 때도 남한만 보여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의식 중에 남한만이 우리나라인 것처럼 인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짧은 저는 그 시간에도 북한에 대해서도 다 일기예보를 해주면은 그래서 한반도 전체가 이미 하나의 나라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한반도 전체가 하나의 나라다. 그리고 저 북한의 함경북도도 양강도도 자강도도 다 우리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지금부터 해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슬로건이고 이것이 저는 가장 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 네. 통일 코리아 협동조합에 이 네.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그 자격 그 조건이 있는지 아무나 아니면 할 수 있는 건지. 하고 싶군요. 하고 싶어서 아니 뭐 이거 1인 1표라니까 뭐 돈 상관없이 1인 1표라고 그러잖아요. 투표권이 또. 그러니까 저도 투표권 같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투표권 한번 저도 하고 싶은데 그래요. 뭐 자격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그러게요. 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취지문과 그리고 저희들이 만든 정관 여기에 동의하는 분들은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출자금이 있어요. 그것이 10만 원인데요. 최소 출자금 10만 원을 내고 그리고 매달 10,000원의 회비를 내면은 저희들이 생산한 각종 예를 들어서 개간지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것을 무료로 이렇게 받아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남한 사람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는 해외에 있는 분들에게도 열려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얘기 들어보면 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고 또 워낙에 다양한 좀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더욱더 다양한 통일 관련 이슈 같은 것들을 또 직접 만들어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현재 어떤가요? 예, 저희들은 처음에 2013년 11월 달에 출범할 때는 아주 꿈이 컸어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하겠다고 위원회도 여러 개를 만들었죠. 한 10개 정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그 속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조합원들을 확대하는 조직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익위원회 같은 것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차세대위원회라는 것도 만들었고 그리고 정책위원회 이런 것도 만들고 그리고 편집위원회도 만들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이렇게 하려고 만들었지만 사실은 지금은 저희들의 역량상 그렇게 다 하기는 힘들고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간지, 통일 코리아라는 개간지를 통해서 통일에 대한 인식과 통일에 대한 비전 그리고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이런 이론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새롭게 정립하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신문인 유코리아 뉴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자기의 생각들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현재는 그것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또 얘기 듣다 보니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게 이 예.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헌신을 하셨잖아요. 네. 뭔가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헌신한 건 아니고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헌신을 하셨잖아요. 어떠한 계기로 이 통일에 대해서 헌신을 해야겠다 이렇게 계기가 생겼는지. 대학교 1학년 때 네. 그게 1982년이었는데 그때 우리 한국 사회가 상당히 어려웠죠.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당시 학내 상황들도 아주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저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의식이 없이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런 사회적 여러 가지 문제점에 직면하다 보니까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농촌이 고향인데요. 농사일을 앉아 부모님을 돕고 나서 저녁에 밤에 하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생이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근데 그때 떠올랐던 것이 사랑이라는 게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사랑이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이다. 근데 이 사랑을 우리 민족에 적용시키면은 그것은 통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도 하나가 되는 것이고 통일도 하나가 되는 것이고 저는 그때부터 사랑과 통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특히 우리 민족적으로는 통일에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35살 된 1996년에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소명감이 생겨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통일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야, 그러시군요. 예. 너무 근데 저는 솔직히 우리가 남한에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이랬어요. 여기 이렇게 잘 살고 돈도 많을 텐데 통일을 한다고 하는데 왜 안 할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가 분단 70년 동안 물론 이런저런 요건이 많아서 이제 이게 계속 지속되고 있을 텐데 우리가 분단의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원인도 뭔가 특별한 한 가지를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진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지구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 국가가 우리나라라고 그러잖아요. 독일도 통일 다 됐고 중국도 사실 대만과 사실상의 통일 상태에 들어갔고
베트남은 또 다른 형태로 또 통일이 되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통일이 힘들고 분단이 오래 가는가? 저는 가장 큰 원인은 결국은 6.25 전쟁, 한국 전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때 3년간의 거대한 전쟁이 이루어졌죠. 우리는 보통 그것을 남과 북의 내전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남과 북의 동족 상잔에 머무르지 않고 3년간에 걸친 거대한 세계 전쟁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한 20개국이 참전한. 그래서 어떤 정치학자들은 한국 전쟁을 제3차 세계대전의 대체물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 전쟁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하면 적대감, 정오심 이런 것들이 뿌리 깊은 어떤 것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렸죠.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계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성찰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저는 2010년 연평도 포격이 터졌을 때 그 당시에 제가 미국에서 선교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북한 선교 관련된 그때 독일은 통일 20주년을 축하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미국에 있는 매스컴들이 독일 통일 20주년을 축하하고 있어서 그때 하나님께 막 항의하면서 따졌어요. 아니 하나님, 저 독일은 얼마나 나쁜 민족입니까? 2차 대전 때 유대인 600만 죽이고 유럽 사람 3천만을 죽인 저 민족은 벌써 통일된 지 20년이 지나서 동독 출신의 여성이 총리가 되어서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세계 모든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지금까지 이렇게 서로 남북한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독일은 큰 죄를 지었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했다. 아멘. 자신들은 그 죄를 회개한 표시로 독일 헌법 1조에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이다라고 규정하고 독일 사람들이 의식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곤 했다. 그런데 너희 코리안들은 독일에 비하면 죄를 적게 지었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 그때 떠올랐던 게 뭐냐면 제가 1996년에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제가 회개했던 것이 미워함이 살인에 이른다라는 그 말씀을 갖고 회개했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큰 불덩어리를 저한테 이렇게 내려주셨는데 그때 제가 회개했던 그것이 단지 저 개인의 회개일 뿐만 아니고 우리 민족의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미워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과 북이 분단된 이후로 남과 북이 좌와 우가 보수와 진보가 여와 야가 동과 서가 결국은 미워해서 살인한 이 죄를 저는 누군가가 이제는 회개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뭔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정말 회개해야 한다. 그 말이 깊은 울림처럼 와닿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이 통일을 위해서 좀 정말 꼭 붙들어야 할 거, 놓치지 말아야 할 거, 물론 회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가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민족의 문제, 8천만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인공은 주체는 우리 크리스찬이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다 갖고 있다. 우리 한민족의 문제라면은 저는 북한까지 포함해서 우리 한민족의 문제라면은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문제이고 한민족이 잘 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뭔가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때 모시면서 일을 했던 우리 한국예수전도단을 만드신 오대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부패와 불순종의 자세를 회개하고 에스겔처럼 우리 민족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담대하게 기도했을 때 우리나라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북한이 남침을 했지만 자기들의 죄를 회개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남한에는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회개할 리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하죠. 유일하게 그 문제를 미워함이 살인이라는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나갈 때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되게 뜻깊은 게 올해 들어서 이제 저 밑에 제주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신다고 들었어요. 이거는 뭐 어떤 무브먼트인가요? 뭔가요?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이름을 통일대장정이라고 좀 큰 이름을 붙였어요. 통일대장정. 예, 우리가 옛날에 보면 국토대장정 이런 걸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국을 다니니까
근데 제가 좀 하고 보니까 이름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 최근에. 네. 통일 한 걸음이라고. 아. 제가 하는 것은 그냥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고 나머지는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올해 들어서 이제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통일에 대한 큰 절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나름대로 이 남북 관계와 국제 관계와 이런 데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그것을 정책에 입안화하고 또 집행도 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지난 한 10여 년간의 남북 관계를 보면은 통일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저는 아까 이야기가 좀 나온 것처럼 분단이 영구화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단된 이후로 한 번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영구적으로 분단되면서 분단된 상태로 서로 망해버리잖아요. 저는 그런 어떤 위기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현재의 남북 관계를 봐도 그리고 현재의 동북아 국제 관계를 봐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이것이 제대로 화해로 갈 것 같지가 않고 이런 상태에서 뭔가 조그마한 몸짓이라도 해야 되겠다. 통일을 위해서. 조그마한 한 걸음이라도 내딛고 어떻게 보면은 조그마한 날개짓이라도 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평소에 생각했던 대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통일에 대해서 한편 외치고 통일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그와 연관된 사람을 새롭게 뭔가 한편은 네트워크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네. 그 통일 대장 중에서 통일 한 한 걸음 네. 했으면 그 통일 한 걸음에서 진행하는 그 전국으로 다니면서 이제 하시는데 어떤 메시지를 주요 정점으로 전해주시나요? 제가 보통 가면은 이제 교회에서 또는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강연을 하는데 크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는 가치의 문제예요.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하는데 통일의 핵심 가치가 뭔가, 통일 코리아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통일이라는 나라에 대한 새로운 비전, 그 큰 높은 비전을 또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 그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저는 남남 갈등, 남북 갈등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 더 깊은 가치, 더 본질적인 가치, 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합의가 없이는 이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얼마나 남남 갈등과 남북 갈등이 심합니까? 북한은 자주를 핵심 가치로 하는 나라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핵심 가치로 하는 나라인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보다도 더 본질적인 가치,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저는 모든 인간의 존엄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똑같이 존엄하다라고 하는 그 핵심 가치에 기반해서 그렇게 모든 인간들이 똑같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통일된 나라의 모습이다. 여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일단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을 이루는 방법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고 용서와 화해가 필요하고 한편은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북한과 접촉하고 교류하고 협력하고 협상하고 나아가서는 연합해 나가는 우리 지역을 연합하면서 북한과 이렇게 온 북한의 지역과도 연합시켜 나가는 이런 활동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서 이 남과 북이 뭐 이렇게 하나 되고 뭐 결연하고 뭐 이런 부분 연합하고. 연합한다고 뭐 이런 얘기가 좀 생소한 것 같아요. 네. 뭐 연합을 어떻게 해야 그 될지. 꿈이죠. 그렇게 네, 하면 네. 좋죠, 사실은. 그 진짜 이 가능성이 솔직히 있는지도 솔직히 궁금하고 네. 가능성이 솔직히 있을까요? 왜냐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비관적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굉장히 비관적인데 과연 이 가능성이 있을까 예. 그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사실은 이 남과 북을 지역적으로 연합시키는 이런 데 대해서 제가 제일 처음에 생각한 게 된 것은 1997년이었어요. 그때 제가 한참 성령 충만해가지고 미국에서 돌아와서 북한 당시에 굶어 죽고 있었던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매주 한 끼 금식을 하면서 북한 동포를 돕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또 하나님께 북한 동포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한편으로 했던 것이 북한 교회 재건 운동이었어요.
해방 전에 있었던 3,000개의 북한 교회를 재건하는 그런 일에 저도 관여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그 일을 하면서 개별 교회가 북한 교회를 재건하는 것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방식은 지역별로 연합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남한과 북한을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이렇게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광역단체, 도, 시, 군, 구까지 이렇게 북한의 자기 파트너와 연합하고 결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아, 진짜 말씀대로 이렇게 남과 북이 연결이 되면 사실 어떤 이렇게 뭔가 애착 같은 것도 생길 테고요. 그렇습니다. 예, 사람이 뭔가 각별함 같은 것도 생길 테고 그래서 야, 이거 꼭 정말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정말 간절하게 들어요. 예. 지금 이사장님 이야기를 예. 들으면서요. 그래서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항상 그 지역에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방문하는 곳마다 이제 이러한 지도를 보여주면서요. 이 지도에 보면은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한편 우리 한반도 지도를 반으로 접으면은 자기 파트너가 나와요. 한반도는 그래서 강원도는 북강원도, 네. 대구 경북은 환경남도, 부산 울산 경남은 환경북도, 제주도는 양강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가지고 지역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금방 우리 김경란 아나운서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구체적이다라는 거예요. 네. 기존에는 통일에 대해서나 북한에 대해서 기도할 때 막연했다는 거예요. 생각나는 것은 한편으로는 북한의 군대만 생각이 나고 핵무기만 생각나고 어떨 때는 김일성, 김정일만 생각나고 어떨 때는 막 굶어 죽고 있는 어린이들만 생각나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 같으면은 황해북도예요. 그리고 충청북도의 도청 소재지가 있는 청주시 같으면은 사리원시예요. 그래서 청주시 분들한테 이야기하면은 사리원시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관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리원에는 누가 살고 있는가? 사리원 시장은 누구인가? 예를 들어 이미연 위원장이겠지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주 초등학교 같으면은 사리원 초등학교예요.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구체적인 이제부터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고 교류 협력을 준비하고 기도를 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러면서 저는 그 사이에서 우리 남한 내에서도 이렇게 해서 저는 새로운 영적인 어떻게 보면 연합과 부흥이 일어나고 그 힘으로 결국은 북한의 보고마까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뭔가의 어떤 대상에 대한 구체적 애착을 맞아요. 두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나중에 통일돼서 반드시 가보고 싶다라는 소망도 지금 굉장히 생기고.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이렇게 북한에서 아고 전 남한 많이 살았으니까 뭐 양강도 그러면 저는 그냥 양강도가 양강도? 있나 네, 보다 그렇죠. 이건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양강도가 어디지? 어디에 그렇죠. 붙어 있지? 이거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히려 더 마음이 확 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뭐 그것이 경영학의 이론도 그렇지만 타겟이 분명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목표가 분명할 때 구체적인 노력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기도할 때나 통일을 위해서 준비할 때나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또는 그 안에 있는 학교별로 이렇게 타겟이 분명할 필요가 있죠. 저는 그것을 결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예. 이 통일의 한 걸음 맞죠? 통일의 한 걸음의 이 활동 계획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행사들을 좀 계획하고 계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그런 것들을 펼쳐 나갈 예정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통일 한 걸음, 통일 대장정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는 나비의 두 날개짓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조그만한 한 끼분의 어떤 식사, 이것을 헌금물 북한 동포를 위해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그렇게 바뀌어온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해 나가면은 새로운 큰 바람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야, 통일의 한 걸음을 네.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 전국 방방곡곡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실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 통일 목소리를 통해서 또 이사장님을 만나뵌 분들도 계실 테고요. 앞으로 만날 분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한번 이 자리에서 해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일은 사실은 대통령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통일부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모든 국민들이 통일의 주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통일의 삼두마차론을 주장을 합니다.
통일의 하나의 말이 한편으로는 중앙정부라면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중앙정부라면 통일의 또 다른 하나의 말은 지방정부, 그러니까 광역단체, 기초단체, 교육청 이런 시, 군, 도 이런 쪽이라면 또 하나는 민간이죠. 그 민간에는 우리 교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온 시민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죠. 저는 이렇게 우리가 통일의 삼두마차로서 확고하게 이렇게 자기의 역할을 다 해나갈 때 저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 속에서 통일의 새로운 길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백이찬 이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참 그 누구보다 통일에 대해서 많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낙담하고 염원하고 정말 그런 삶을 지금까지 걸어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내가 좀 통일이 막연하면 저분의 기도 제목을 나도 한번 듣고 그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또한 들었어요.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계신지 좀 함께 나눠주시겠어요? 97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 동포가 수백만이 굶어 죽고 있을 때 제가 북한 동포를 위해서 한 주 한 끼 금식 운동을 하면서 매일 새벽 기도를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천일을 기도하고 만일을 준비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하여 네 민족을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천일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만일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도가 끊어지고 또 준비하는데 자꾸 힘겨워서 뒤로 물러서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제일 큰 기도는 천일을 기도하고 만일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직분을 충실히 하는 거라고 봐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뭔가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직분을 충실히 하지 못하면은 그 일이 힘들어질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충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이 통일코리아 협동조합 그리고 특히 제가 만들고 있는 이 개간지 통일코리아 그리고 인터넷 신문 그리고 저희들 통일코리아 협동조합들이 좀 잘 돼서 통일을 품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통일코리아 협동조합. 이름이 처음엔 좀 생소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지고 있어요. 예, 백이찬 이사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두 분 어떤 마음 드셨어요? 저도 이제 통일코리아 협동조합이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했는데 왜 협동조합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말 자체가 진짜 내가 참여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협동조합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진짜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저는 안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아예 전혀 안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면서 너무 그것이 두려워지는 마음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내가 정말 구체적으로 개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내가 그 달란트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저는 제일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와닿았던 게 회개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독일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왜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가만히 보니까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그래 그 성경의 말씀에도 나에게로 올 때 형제와 싸우거나 그 불화가 있으면 가서 먼저 풀고 와서 이제 하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이게 그냥 무작정 통일해 주세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내려놓고 그들의 죄를 우리가 대신 주님께 아랠 때 그게 바로 진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그 한 걸음이 되지 않을까. 그 한 걸음이 모아져서 정말 통일의 문이 좀 확 아까 내가 말했던 장벽이 진짜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아져서 진짜 인력으로 막 무너뜨려지지 않을까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 통일이 조금 더 빨리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커진 것 같아요, 저는. 그러게요. 진짜 생각을 해보니까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그렇게 간절함만 있었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과연 해본 적이 있나 참 많이 반성하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통일대장정이라는 그
거창한 제목이 통일의 한 걸음이 되기까지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분명히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한 걸음이라는 것이 모 전체를 바꾸잖아요. 그 한 걸음을 평생 떼지 못할 수도 있고 그 한 걸음을 떼므로 인해서 판이하게 다른 정말 놀라운 세계가 열릴 수도 있는데 오늘의 나의 한 걸음은 무엇인지 각자가 그 한 가지를 실천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오늘 이사장님 또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 북소리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